대학병원부터 동네 의원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모든 의사가 사흘간 업무에서 손을 떼는 2차 전국 의사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국무총리와 의사협회 대표단의 면담 이후 정부와 의료계는 곧바로 실무협의에 착수했고 오늘도 물밑 협상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의협이 주도하고 있는 2차 총파업이 내일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합의가 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와 의사협회 대표단과의 면담이 있은 뒤 저녁 늦게 보건복지부와 의협 간의 실무협의가 열렸습니다. 쟁점인 4대 의료정책에 대한 서로 간의 입장차를 줄이고 그리고 코앞으로 다가온 의료계 총파업을 막기 위해서 서두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실무협의에서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결과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이라도 파업 철회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의협의 협상 요구안에 근접한 안이 나오면 당연히 철회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막판 극적인 타협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물밑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의협은 일과대학 정원 확대 등 4대 의료정책 철회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정책 철회는 안 되며 대화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가자는 입장입니다. 아직 타결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에 양보가 없다면 내일 2차 총파업은 예정대로 강행될 전망입니다. 이번 파업에는 대학병원부터 동네 병원까지 의사 전 직역이 참가하죠. 만약 강행된다면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2차 파업이 강행된다면 앞서 두 차례에 걸친 의료계 집단 행동 때보다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일 전공의 집단 휴진과 지난 14일 1차 의사 파업 때는 파업 기간이 하루밖에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파업 기간이 사흘로 더 길고 참가 대상도 개원의뿐만 아니라 전공의나 전임의 그리고 봉직의까지 의사 전 직역으로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2차 파업 때 사전에 휴진을 신고한 의원은 전국 3만 3,800여 곳 가운데 32.6%였는데요. 당시 전국 대학병원 등 대형 병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됐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꿔왔던 전임의들도 파업에 참여한 데다 전공의나 전임의들 모두 파업 이후 바로 복귀하지 않고 기한 없이 단체 행동을 이어갈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애초 전공의들의 파업에 업무 개시 명령 발동 가능성을 시사해 강경 방침을 예고했는데 오늘은 브리핑을 통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협과 계속 대화 중인 만큼 업무 개시 명령을 거론하는 건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며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중심으로 의료 진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주요 대형 병원에서 진료 차질이 시작돼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전공의들의 경우에는 일부 코로나19 관련 진료에 복귀하기로 했는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틀 전 정세균 총리와의 면담 이후 파업은 유지하되 코로나19 관련 진료에는 전공의들을 적극적으로 파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자원봉사 형식으로 선별진료소 업무를 돕겠다는 건데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요청이 오면 수요에 맞게 인력을 파견하는 식입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선별진료소뿐 아니라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업무까지 맡아줄 것을 바라고 있어서 온도차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대형 병원에서는 전공의와 전임의 파업으로 인한 진료 차질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래 진료와 신규 환자 입원, 그리고 수술 일정 조정폭이 커지는 건데요. 이곳 서울대병원은 어제 수술 일정이 40%가량 축소됐고 오늘이나 내일도 일정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수술 건수가 하루 평균 190여 건에 달하던 삼성서울병원도 어제 15.8%인 30건을 줄였습니다. 내일부터 파업이 본격화하면 수술 건수 축소와 진료와 입원 제한은 빠르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YTN 부장원입니다.